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가 있으십니다. 여기엔 차가운 속삭임, 잊혀진 비밀, 그리고 결코 잠들지 않는 염원들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밤속에 고민된 저지의 이야기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잘 들어주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길 바라는 모험가가 이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돈이 있어야 약재도 사고 탕약도 다르고 할 거 아니 됐나. 그간 고생활을 자네려봐서 외장으로 주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사정을 봐줄 수가 없어. 내 외상값 다 떨어진 않겠네. 난 이제 약 먼저 내주기는 힘들겠네. 의원님이 원망스럽진 않았다. 지금까지 군소리 없이 비싼 약을 내어준 것만 해도 감사하기 그지없은 노리셨으니 오히려 자시족이 지나치게 염치 없어 보일 처지였다. 그럼에도 그저 돌아서지 못하는 건 어머니의 병세가 원치 깊어 서둘러 손을 쓰지 않고서는 목되길 지경이었기 때문이었다. 의원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니 한 번만, 다만 한 촌이라도 내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돈은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마련해 오겠습니다. 서서치랑 그렇게까지 요원하니까 내 사람된 도리로 조첩 내어주겠네. 하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눈물까지 글썽이며 한동안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하고 내어주시면 약을 받아 나왔다. 소개랑 릴세라 약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가고 있자니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아, 잠깐만 기다려봐. 동갑내기 친후 호정이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몰골로 내게 다름질쳐 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 빨리라서 어머니들 약 다뤄드려야 할 때. 가까이 다가온 호정이는 광대가 툭 튀어나온 모습을 한 채 잠시 숨을 골랐다. 본래부터 얄팍한 체구였지만 요즘 들어서는 꼭 살이 쥐어짜내진 양 말을 하려고 있었다. 용아, 너 돈 필요하지? 다짜고짜 던져진 물음에 난 단색함에 대답했다. 그럼 안 그래도 당장 어머니 약값 필요한 참이었어. 왜? 어디 괜찮은 퉁거리라도 있는 거야? 호정이는 짐짓 불어난 얼굴로 사방을 둘러보더니 은근하게 말했다. 야, 이따가 해나무 가면은 마을 잠선 아래로 나와. 혹여나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누가 들을세라 후다닥 자리를 피하는 호정이를 보며 조금 의아했지만 지금 당장은 어머님 약이 먼저였다. 약을 드시고 모처럼 편히 잠드신 어머님 곁을 잠시 지키고 있자니 금세 해가 떨어져 나왔다. 역시 돌이 필요하다. 이제 약 없이는 잠들지 못하시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돈을 부여야 된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자고를 따지며 장성 아래로 가자 호정이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해야 돼. 알아들어? 너는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잘 되면 우리 둘 다 큰 돈 만질 수 있어. 너희 어머님 약값 정도가 아니라 큰 고을에서 며느님을 모셔올 수 있는 거야. 호정이는 그렇게 말하며 날이 끌고 기차는 올랐다. 어둑한 산길이라지만 달빛이 밝았기에 길이 나쁘진 않았다. 무슨 일이길래 이 5번 쪽에 산을 올라 광 짐승이라도 잡으러 가는 거야? 호정이는 대답 대신 크게 손을 들이쉬고는 설명했다. 며칠 전에 이상한 장석금 하나를 만났어. 그 사람이 말하길 이 산에 귀한 약초가 싹터 있으니 그걸 잘 키워서 채우려는 거야. 큰 돈을 주겠다면서 말이야. 그 장사꾼이 일러준 데 가서 그 귀한 약초 키우기 시작했는데 나 혼자는 벅차.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약초를 잘 키워내는 거지. 약초? 아니 대체 얼마나 추춘다기에 그 난리를 치는 거야? 호정이는 호련한 산세에게라도 들릴세라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쌀 100석. 온전히 잘 키워내면 100석 내어줄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나랑 발칙 남으자. 50척이면 너희 어머님 병원 정도는 싹 고치고도 남어. 새각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귀한 약초라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지만 대체 무엇이길래 그 정도 값어치를 하는 것일까? 그 약초라는 게 상산이라도 되는 거야? 치운다는 건 또 뭐고? 호정이는 다시금 주변을 살핀 뒤 내게 말은 사삼 따위도 아니야. 훨씬 귀하지. 마침내 도착한 그곳은 게을려 바위가 가득한 곳이었다. 습하고 해가 들지 않아 약초보다는 이끼가 잔뜩 자랄 법한 그곳에 기묘한 풀 하나가 나 있었다. 5가리로 갈라진 잎이 쭉쭉 뻗어있고 그 사이에 검붉은 열매가 달려있는 것. 혈사. 이게 혈사냐고 했어.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로 귀하기 귀한 영약이야. 저 검붉은 열매가 완전히 새빨갛게 지면 다 자란 거래. 그리고 이게 뭘 먹고 자라나냐? 호정이는 기춘에서 작은 칼 하나를 꺼내어 손바닥 안쪽에 생치기를 내었다. 이미 몇 번이나 이 짓을 했는지 호정이의 손바닥은 적절히 쌓인 상처에 딱지조차 들어앉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내가 말릴 새도 없이 호정이의 손바닥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혈삼에 흘려넣고 있었다. 마치 마른 재가 물기를 빨아먹듯 피를 취한 혈삼의 열매가 한층 더 붉게 물들어갔다. 이게 이렇게 치우는 거야. 어떻게든 나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한 명으로는 턱도 없어. 짐승피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사람 취해야만 된대. 그러니까 너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이 논목을 치저치자. 알겠지? 쌀 객석이야 객석. 목숨값도 300석이 고작이라는데 그깟 피 조금의 덱석이라니 수지 맞는 장사 아냐? 신체 말고 수지 부모 그딴 문자 쓸 생각을 하지도 말고. 어머니 병이 나와줘야 할 그동안 뭐건 할 거 아냐. 안 그래? 마음이야 다소 불편했지만 적어도 그 말에는 틀린 게 없었다. 때문에 말없이 칼을 내밀어 칼을 받아들어 손바닥에 젖었다 대었다. 오직석, 지리 먹지? 호정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잠시 움찔했지만 무리 없이 혈삼의 피를 흘려 넣을 수 있었다. 혈삼의 열매는 한층 더 붉게 물들어갔다. 무리하면 안 돼. 욕심내서 피를 뿌려대면 얼방 가가지고 혼쭐해버릴 거니까. 철화로 돌아가면서 딱 적당하게 먹이는 거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천천히 공을 들여보자. 기밀은 꼭 지켜야 돼. 기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절대 배신하면 안 돼. 알겠지? 호정이의 말을 떠올리며 혈산의 피를 흘려먹었다. 오늘로 6일째. 벌써 3번째 피직이었지만 혈산 열매가 있는 데는 한참 남은 것처럼 보였다. 겨우제가 나날이 안 좋아지는 어머님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질 때까지 피를 흘려 넣고난 비틀비틀 산을 내려왔다. 시간이 부족했다. 이제 와서는 어디서 돈을 융통할 수도 약을 구해올 수도 없었으니 자리 50석이 아니라 500석이라도 어머님 돌아가신 뒤라는 그게 다 부수수면 있을까. 이제는 말조차 잊고 그저 소문 헐떡이나 누워 계시는 어머님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시절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라면 약이라도. 야, 혈삼은 분명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영양이라고 했다. 그거라면 어머님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긴 해도 그 정도 영약이라면 잘 다뤄먹기만 해도 그깟 병습 따위는 금세 떨쳐냈기에 분명했다. 욕심 같아서 당장이라도 그 혈삼을 채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차마 호정이를 대신할 수가 없었다. 착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니 왠지 집안이 소란스러웠다. 이봉기 재웅이 이 시간을 어딜 갔다 온 겐가? 지금 어머님이 큰일이네. 내가 의원을 모셔왔으니 어서 들어가 보게. 잘끔질레들로 안구를 챙겨주시는 동네 어르신의 말에 난 다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덮은 숨을 몰아쉬고 계셨고 의원님은 참담한 얼굴로 어머님 내를 잡고 있었다. 의원님 어찌된 일입니까?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지원점이 대답을 기대했지만 의원님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네. 병세가 너무 깊고. 이 모자란 약사가 만든 약으로는 차도가 없이었던 게지. 침을 놓아드렸으니 고통을 좀 덜어질 테지만 오늘 밤은 넘기기 힘들 것이야.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네. 어머님의 괴로운 얼굴을 한동안 보고 있던 나는
안쓰러움에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의원님을 뒤로하고 호정이에게 달려갔다. 용이냐? 이 시간에 왜? 눈앞에 호정이가 나타나자마자 난 곧바로 무릎을 꿇었다. 호정아, 부탁한다. 우리 어머니, 우리 두상한 어머니가 오늘은 못 논 빚인데. 지금 와서는 어쩌느냐고 그러는 어림도 없어. 더 이상, 그 여기서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양보이다. 저렇게 말해주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할 수 없다. 잘 500서, 아니 100서 내가 마련해 볼게. 정말 몸을 팔아서라도 마련해 할 테니까 제발 부탁이다.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라. 호정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곧 깊은 한숨을 뱉어내며 대답했다. 그래, 사는 길이 아직 돌이 죽어야겠어? 잘 500속이고 100속이고 어머님부터 살리고 생각하자. 고맙다. 고맙다 우성아. 내가 진짜 이 일에는 절대로 안 해줄게. 그래, 근데 그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야. 그 회사는 바로 캐낼 수 없거든. 그 장사치가 말하기를 서리근 할삼은 독이나 더럽대. 이러나 저러나 키가 더 필요해. 아주 많은 말이야. 난 저만이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간신히 늘어붙던 상처에서만 옅은 키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호정아, 자자. 같이 가자. 그리고 투작 하나만 할게. 혈상 앞에 서서 호정이가 양껏 피를 흘려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열매는 검붉은 색으로 아직 한참 피가 고프고 탔다. 어지러운지 관자놀이를 짚으며 손을 얻은 호정이에게 말했다. 무슨 일 있어도 나 말리면 안 돼. 내가 쓰러져도 피를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열매가 익으면 그 길을 혈산을 대다가 어머니께 자쳐다 드려. 날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호정이는 내키지 않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른손에 단단히 쥔 칼은 손바닥 대신에 손목 깊숙이 쳐고들었다. 쳐져나오던 흘러나오는 빛을 기일 혈산 열매의 붉은 기가 빠르게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용아, 정신 차려. 절대 정신 놓지 마. 저두기들 외치는 호정이의 말에도 몸이 슬슬 말이 듣지 않았다. 무너지듯 쓰러지는 와중에도 혈산을 향한 손은 거둘 수 없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마침내 완연하게 붉은색으로 차오른 혈산 열매를 보자마자 호정이가 달려와 마른 손으로 내 손목을 답쌌다. 됐어, 해냈어. 저거 보이지?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잡고 있어.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입안은 바싹 타들어갔다. 괴롭게 덜은 쇠구챙이를 갈비뼈 사이에 스쳐넣은 듯이 가슴이 쓰라렸다. 그럼에도 혈삼이 익었다는 사실, 어머님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조성 들여 땅 안에 집은 호정이는 거의 팔뚝만한 혈상 뿌리를 캐내어 내게 보여주었다. 마치 사람이 형상을 한 듯한 고혹적인 자태의 붉은 뿌리. 그 신묘한 모습에 호정은 잠시간 넋을 잃듯 눈빛이 몽롱해졌다. 호정아, 우리 어머니. 간신히 뱉어낸 내 말에 호정이는 버뜩 정신을 차렸다. 그래, 알겠어. 내가 당장 가서 널 어머니께 다려드릴게. 그러니까 넌 만시하고 몸 좀 추설라. 네가 죽으면 어머니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그러니까 절대 치지 말고 정신 똑똑히 차려. 알겠지? 금방 다시 돌아올게. 날듯이 산을 뛰어내려가는 호정이의 뒷모습을 보며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호정이 말이 맞았다. 나도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서 다 나으신 어머님 후관도 시켜드리고 호정이한테 은혜도 갚고 또 의원님께 빚진 것도 갚아야 한다.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아직 몸을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죽음의 문턱에서는 벗어난 듯 보였다. 호정이가 약을 잘 다려드렸을까?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귀에 저벅거리는 사람 발소리가 들려왔다. 몸을 일으켜 보려다가 발이 들어가지 않아 금세 포기하고는 누운 채로 말했다. 호정이냐? 어머니는 괜찮으시라? 하지만 들려온 대답은 호정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늠습하고도 딱딱한 목소리였다. 저람은 잘못 보신 대로군요. 전 그 호정이란 청년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장사치죠.
힘겹게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기묘한 조르기를 쓴 사람이 서 있었다. 어째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듯한데 혹 이것 때문에 그리 드신 겁니까? 장사치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혈사, 호정이가 어머님께 다뤄드렸어야 할 그 혈사. 대체 왜 저 장사치가 저걸 들고 있는 걸까? 조금 전에 산을 다급히 내려오던 청년에게 잤습니다. 저의 뱃속을 어업으로 젖었죠. 혹 그이가 호정이란 청년입니까? 이상하군요. 마치 도망치듯이 다급하게 어업을 받아들고는 큰 마을로 가겠다고 하던데. 장사꾼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호정이가 배신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호정이가 약속을 어기고 장사치기 혈섬을 팔아버린 뒤 도망쳐버린 거였다.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 이호당했다는 괴로움보다는 어머님의 아니다 걱정되었다. 손세주야, 두저드립니다. 그 혈섬은 제가 목숨을 걸고 태어낸 영양제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걸 저희 어머님이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혹시나 저희 어머님은 오늘을 넘기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장사치는 고기를 저었다. 대략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겠지만 제가 본 뒤 장사치인지라 도저드릴 순 없습니다. 마침 제가 혈상 씨앗이 조금 있으니 이걸 태워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어머님은 담이 나으실 겁니다. 제랍은 고민 없이 튀어나왔다. 저기 있습니다. 모두 하시니까 제발 어머님을 품주십시오. 장사꾼은 만족스럽다는 듯 웃으며 자기 씨앗을 꺼내들었다. 이 씨앗을 삼키십시오. 그럼 이 혈상 씨앗이 당신의 목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뒤를 전부 빨아내어 꼭보머리를 치울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씨앗을 받아들일 테고 씨앗길에 마치 혈사만 다시금 새로운 피를 먹여 재배하는 거죠. 저에게 씨앗들과 새 혈삼들이 생기는 셈이고 당신은 목숨을 바쳐 어머니를 구해드리는 셈이죠. 그리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필요 없었다. 즉시 입을 크게 벌리고는 장사치가 내 목구멍에 혈삼 씨앗을 밀어넣기를 기다렸다. 젖힌 혈삼 씨앗을 삼킨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왔다. 피를 토하듯 꿈틀대고 있던 그때 호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아, 괜찮아? 또 왜 그래? 혈삼은 어머니께 잘 다뤄드렸어. 드시자마자 금세 정신 차리시고 건방미 치셨어. 널 보고 싶어 하시니까 어서 정신 차려. 어머는 배로 가야지. 왜 이래? 호정이, 역시 호정이는 배신을 하지 않았다. 장사치가 내밀었던 혈삼 역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닌 다른 것임이 분명했다. 어머님도 건강에 있으셨다니 눈물이 날지게 하였다. 수수한 그렇다면 장사치의 말은 무엇이었을까? 약속과 잡이지 않습니까? 좋은 값을 쳐드린다고 했건만 왜 혈삼만 다른 데 써버린 겁니까? 호정은 그제야 장사치를 봤는지 흠칫 놀라며 대답했다. 서면부터 서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중요하다지만 서란 목숨보다야 더 어딨습니까? 아니, 그 전에 영리가 왜 이런 건지 말씀 좀 해보세요. 뭔가 어찌된 겁니까? 호정이에게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고통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격려하듯 눈을 까뒤집으며 몸을 떨어댈던 장기간 혈삼에게 피를 너무 많이 준 까닭에 혈삼의 미움을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리로 뒀다가는 금세 목숨을 잃고 말겠죠. 장사치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건 혈삼의 저주다리가 아니다. 장사치가 내게 먹인 혈삼 씨앗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를 알리 없는 호정이는 내원하듯 장사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혹시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 어머님이 괜찮으시었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어째도 살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장사치는 저접됐다. 저렇게 된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저대로 목숨을 잃고 순자에서부터 새로운 혈삼을 튕길자. 저보다 약속을 어기셨으니 그 셈을 치르셔야 됐습니다. 저에게 새 혈상을 만들어 주셔야죠. 저 청년에게서 난 혈상, 이전에 약속한 대로 제게 잘 치워서 저쳐다 주셔야 됩니다. 씨앗도 포함했어야 물론 이는 제약 위반에 따른 절차이니 값은 못 쳐드립니다. 제가 힘겹게 싹 틔운 혈삼은 남에게 줘버렸으니 그래야 일치가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장수면 원정도 없습니까? 주범을 서로 앞에서 들은 망벌은
전사들은 그들의 감정 변화가 없는 듯 담담히 대답했다. 원적은 원적이고 거래는 거래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저 청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이렇게 오늘 밤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끝일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밀들이 어둠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소름 끼쳤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어둠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